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자 2명이 숨졌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에도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백신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90세 할머니가 접종 닷새 만에 제주 한국병원에서 사망한 것은 지난 19일 저녁 7시쯤. 경찰과 119로부터 통보를 받은 제주도는 제주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고 보건소는 곧바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음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현재까지 225명이 신고했지만 모두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었고 사망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79세 할아버지가 접종 하루 만에 제주대 병원에서 사망한 지난 23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0시 4분 사망 판정을 받자 제주 동부경찰서가 아침 7시 30분 제주도에 통보했고 오전 10시에는 제주대 병원이 중증 의심 사례라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전 11시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백신 관련 누적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32건이며 모두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주 MBC가 이날 저녁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자 제주도는 다음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망 신고가 2건 있었다며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제주도의 발표는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자가 사망한 당일에 브리핑을 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A씨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인될 경우 재난안전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백신 접종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알 권리가 있고 그거를 공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나는 백신을 맞아야겠다 안 맞아야겠다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의심을 안 하고 마음 놓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지. 제주도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과 함께 백신 접종 이상 신고도 이처럼 날마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망 신고만은 감추는 바람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3,700여 명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4천여 명, 투석 환자 등 만성 신장질환자 1,100여 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현재 28,8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3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안과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그리고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주시 이도 2동의 김기수 안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시간대 방문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852명이 검사를 받아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85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의원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등봉 공원지구가 개발될 경우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 외고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이성문 교육감의 정치 행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 뿐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설이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잠옷 우리 도민사회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도지사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이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선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아라초와 이도초 등은 과대 과밀 상태라며 오등봉 공원과 첨단 과기단지 개발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학교 용지를 좀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도시 계획을 할 때 그걸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오등봉 공원이 개발될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초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여부는 추후에 그 주변 주택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 부지는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 외고를 지금의 자리에 둘지 아니면 제주 시내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교육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인 출신 인사의 감사위원장 적합성 여부와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시 새누리당 출신인 손유원 예정자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2014년 조천읍 출신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BC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내일 오전 10시부터 TV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심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억대의 웃돈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투기성 세력이 유입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제주시가 불법 중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조성 중인 20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다음 달 초 분양 계약을 앞두고 벌써부터 웃돈이 붙었습니다. 층수나 전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 1억 원이나 붙었습니다. 이해는 가능합니다. 매각지인 경우에 5천에서 한 7천 사이에 이렇게 피가 형성돼 있고, 자층인 경우에는 한 2천, 3천, 1억 원 주는데 의심. 물론 돈을 더 주고서라도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격 차익을 노린 투기성 세력도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지난해 9월 수도권과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제주와 같은 지방 소도시로 분양권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웃돈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분양 신축 아파트 거래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제주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SNS나 인터넷에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온 오프라인에 일명 떴다방을 설치하고 이중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무자격자들이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격 담합 행위 등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웃돈거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와 세무당국의 엄격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모레 열리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주시 오등분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에 부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업무 지침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이행을 마쳐야 하지만 제주시는 환경부가 요구한 사업 부지에 여름철 생태계 재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면서 일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마늘 수확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마늘밭. 농가는 수확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진 일손 구하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때에 맞춰 수확은 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이 마늘 작업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다른 농산일보다 고된 마늘 수확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든 데다 부르는 품삯은 작년보다 10% 넘게 뛰었습니다. 일당이 아마도 10만 원대 이상 갈 것 같아요. 원래는 특히 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부담이 되죠, 농가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온 농촌 지역.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이후 외국인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특히 15,000여 명에 달했던 미등록 외국인도 10,000명으로 5,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군부대와 대학생 봉사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농촌 인력을 지원하고 일반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와 간식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집되는 대로 바로 농가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통비하고 그다음 상해 보험료, 그다음 간단한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악화되는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가 지난달 보도한 농협 직원의 셀프 대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도내 농협은행 대출 담당 간부로 근무하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5억 원을 대출받은 41살 전모 씨를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농협 측은 도내 23개 영업점 전수조사에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해당 직원과 당시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제주에서도 출범했습니다. 제주 희망 사다리 포럼은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정과 평등, 평화와 민주 개혁 승리를 위해 제주다운 정책 개발과 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포럼에는 청년과 노동단체, 농업인 등 20여 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오는 6월 말까지 회원을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인근에서 승용차가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천에 사는 운전자 40대 장모 씨 등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수심이 깊지 않아 스스로 탈출해 인근 갯바위에 몸을 피했다 119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안도로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차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와 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